저는 19대 현역 의원들 중에서 그나마 존경할 사람이 하나 있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한구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왜 존경하느냐, 이분이요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경제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고 신랄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한구 의원이나 저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바로 가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충신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캠페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충신의 범주에 든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댓글 달았어요. 금방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이 정치를 하는 데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이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신이 저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주 방송에 갔다가 창피했는데요. 24살 먹은 애가 나와가지고 인터뷰까지 못하면서요, 얼굴이 무슨 뽀샵이나 해가지고 이쁘다 어쩌다 실제 보니 별로더만. 정치를 하겠다면요 기성 정치인 따라다니면서 흉내내면서 젊은 거 팔아가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내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로 치열하게 삶도 살아왔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철이 든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30대 중반의 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자 또 다른 예비후보는 지난번에 총선에서 FTA나 노동관계 또 지역 활성화 방법을 물으니까 토론 중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도망을 가면 총살행됩니다. 정치인이요 TV 토론 같은 걸 하다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새누리당이요 그냥 젊고 이쁘장하게 생겼고 아무 생각 없이 정치판에 젊은이들 별로 없는데 거기에 한마디 내 이 칼날을 보태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온 친구들을 데리고 앉아서 젊은 피라고 하면 그것이 일반 우리 사회의 젊은 피들과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고 그것이 젊은 피들의 수혜란 본연의 목적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요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빠른 소리를 잘했어요. 그분 말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19대 국회의원이 주로 다 20대 국회에 다시 들어갈까봐 우려한다. 근데 20대 국회가 또 그러면 거기서 뭔 희망이 있겠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건데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개혁 정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19대에서도 능력 인정을 못 받던 사람들이 또 그대로 공천된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알기 쉽게 자기가 말한다고 비인기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저성과자라 부적격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공천 규정에 부적격자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요 지금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동관계 법안 중에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일반 해고 요건을 넣자고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성과자는 당연히 해고가 돼야 되겠지만은 저성과자라는 명분 하에서 실제로 회사에 이빠른 소리를 하거나 솔직한 사람이 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요건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 현재의 기업 여건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또 이 말 한다고 여러 사람이 이빨을 갖던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성과자 해고해야지요. 근데 저성과자 해고한다면서 기업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성과자로 몰아서 같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보면 비일비재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작 그런 저성과자를 해고하라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내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은 그 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저성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부분 국회를 가겠다라는 것이 상향식 경선을 빙자한 현재 공천 제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너네들도 저성과자가 있으니까 너네도 저성과자는 집에 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은 20대 국회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몇 프로가 아니라 나오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컷오프 몇 프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명확하게 저성과자나 비인기자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는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은 맞습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몇 명인가를 누가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집에 보내겠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대로는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대 국회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또 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양반집 도련님처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집에 보낸다는 얘기. 자, 부잣집 도련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요, 몸 보신 일이나 하고, 위험한 일 안 하고, 험한 일 안 나설라 그러고, 자기 희생 안 할라 하고, 뭐, 안 해도 돈도 꼬박꼬박 오고, 남들은 와서 아이고 하면서 대우해주죠. 이게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이런 사람 집에 보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걸 플러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월급쟁이 비슷하게 하다가 4년 내내 별로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중 심사할 수밖에 없다. 옳은 말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벌어졌을 때요. 정말 눈치 보기 바빴지 제대로 된 말하는 사람 하나 못 봤고 NLL 사태 때도 그랬고 국정원 댓글 때도 그랬고 통진당 해산 때도 그랬고 국사 교과서 때도 그랬고 새누리당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100명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한구 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당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야당과 꼭 대립해야 될 때도 있는데 요새 개혁과제 뭐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 공공개혁 뭐 이런 거겠죠. 추진할 때 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아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그런 사람도 많다. 그렇습니다. 실제 앉아서요. 다른 일 하죠. 스마트폰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누드 사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새누리당에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정체성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NLL 사태 났을 때 정부나 여당을 도로 깐 사람이 여당 원안에도 있고요. 한마디로 국정원 문제가 났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국사교과서 파문 때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치와 같지 않는 사람을 정당이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김무성 대표가 말을 한 부분, 즉 그냥 경선을 총괄해서 관리하면 되지 무슨 공천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은 당규에 다 있고 절대로 당은 당규는 지키면서 그 안에서 개혁 공천을 하겠다. 최대한도로 개혁적으로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 민주보다 더 개혁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구별이 없다. 제가 봤을 때요.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데 친박, 비박의 구별 없이 골고루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한구 위원장이 오늘 이 라디오에서 한 이 발언대로 실제로 실천하신다면 저는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정체성이 없다 하니까 오늘 법안 한 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청년층을 위해서 싱가포르식 대규모 임대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하라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 번 했죠. 이 문제가 있어야 저출산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층의 사회적 재생산도 될 수 있고 결혼, 출산, 연애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고 임대 조건은 정부의 정책 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 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고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혜택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면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는 해야지요. 이 법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건지 싱가포르는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싱가포르 걸 카피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워낙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갖다가 1호 법안으로 제안한 부분에는 저는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요, 이 뉴햄퍼스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18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보면 지금 한 62억이쯤 되네요. 건당 얼마냐 하니까 평균 34달러. 정말 소액 후원금입니다. 한국 돈으로 4만원씩 낸 돈이 62억이 18시간 만에 모인 겁니다. 이 힐러리보다도 훨씬 돈이 지금 능가했어요. 이 돈은 샌더스가 하루에 모금한 액수 중에 최고고요. 지난달 전체 모금액에 한 달 모금한 것에 4분의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4분의 4분기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샌더스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IT, 첨단 IT 본산인 실리콘밸리에서 힐러리보다 모금을 더 많이 한 걸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요, 이 대선에서 이렇게 소액 다수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샌더스가 처음입니다. 전부 다 대기업한테서 거액을 받았죠. 34달러씩 해서 62억이 되려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을 하루 만에 이룬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나 이 하루 만에 모금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샌더스가 앞으로 대선 과정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미국의 한마디로 밑바닥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존으로 선거하고 있는 이 트럼프도 미국의 정치에 한마디로 혁명을 가져오고 있고요. 저는 이전부터 샌더스와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한번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